박문수의 어린 시절은 매우 불행했습니다. 6살 때 할아버지를 여의고 8살 때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 천의 고아가 되었습니다. 영조 초기 박문수는 암행어사가 되어 호서 지방을 두루 돌아보고 서울로 올라올 작정으로 보은 속리산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각 지방 수령들의 사람 됨됨이에 따라 훈계도 하고 적발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양반들이 여러 대 내려오면서 사회 질서가 점점 어지러워지고 특히 남녀 관계가 상당히 문란해져 갔습니다. 박문수는 설마 산속에서까지 남녀 간의 간통이 일어날까 하여 한번 시험해 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때마침 가을이어서 온 산에 단풍이 들어 절경을 이루었습니다. 박문수는 구경을 잘하고 해질녘에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한 초라한 오두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리 오너라. 게 아무도 없느냐? 박문수가 쌀이문 밖에서 인기척을 했습니다. 누구세요? 그러면서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얼핏 보니 20대 후반의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지나가는 과객인데 날이 저물어 하룻밤 신세 지고 싶소만. 여인 혼자이고 단칸방이라 곤란한디요. 여인이 수줍으면서도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워낙 사정이 급하니 좀 봐주시구려. 체면불구하고 신세질이다. 그러면 그러시던지요. 저녁을 아직 못 먹었는데 이왕에 신세지는 김에 밥이나 좀 주구려. 이 양반 염치도 좋네요. 잠깐 있어봐요. 여인이 부엌으로 나가 상을 차려왔는데 보리밥에 산나물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야소하지만 이거라도 드셔보셔요. 고맙소이다. 박문수는 배가 출출하던 터라 산나물에 보리밥을 비벼 개 눈 감추듯이 뚝딱 모든 그릇에 든 음식을 다 비우고 숭늉까지 얻어 마셨습니다. 그리고 한방에서 그 여인과 함께 자려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나가 자겠소. 안 그래도 돼요. 근처에 우리 집뿐이고 아무도 없슈. 피곤하실 테니 먼저 아랫목에서 주무셔요. 지는 하던 바느질 다 하고 윗목에서 자면 되니까요. 외간 남자가 방에 있는데도 겁도 없이 태연하고 자신이 부엌에 나가 자겠다는데도 굳이 자신을 아랫목에서 자라는 것도 그랬습니다. 박문수는 모른 척하고 아랫목에 들어 누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여인은 반지꼬리를 옆으로 밀치고 불을 끄고 옆에 눕는 것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자는 척하고 돌아 누워 자기 다리를 여자의 배 위에 턱 걸쳐 놓았습니다. 이 양반 잠버릇이 몹시 고약하네요. 하며 박문수의 다리를 슬그머니 밀어버렸습니다. 다시 다리를 여자의 다리 쪽에 갖다 댔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호롱불에 불을 켰습니다. 여자가 쌀쌀맞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점잖은 손님으로 알고 잠을 재워줬더니 무슨 수작이대요. 내가 모를 줄 아셨어요? 당신 같은 양반은 그냥 둘 수 없이요. 우리 집은 고개를 넘어가는 길목이어서 과객이 이따금 들르는 곳이요. 이제껏 과객을 많이 채워 주었지만요. 당신같이 엉큼한 사람은 보지 못했시요. 다른 곳에 가서 못하도록 이 버르장머리를 고치게끔 회초리로 때리겠시요. 내가 잘못했으니 한 번만 용서하시오. 안 되겠시요. 당장 일어서서 종아리를 걷어요. 박문수는 마음속으로 그녀가 훌륭한 여자라고 생각하며 그녀가 설마 종아리를 때리겠느냐 했는데 이때 여자가 거세게 나왔습니다. 참말로 나를 때리겠소. 얘 내일 아침 관가로 잡혀가기 싫으면 종아리를 맞아야 해요. 박문수는 일어서서 종아리를 걷었습니다. 여자는 밀쳐두었던 반지꼬리에서 자를 꺼내어 박문수의 종아리를 힘껏 때렸는데 자가 부러졌습니다. 손님의 앞날을 위해 그랬슈. 날이 새려면 아직 멀었으니 아랫목에서 주무세요. 박문수는 몹시 기가 막혔습니다. 나그네 양반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무엇이대요. 남자는 지족 그리고 여자는 정조 아니것이에요. 어서 자기나 허세요. 때마침 마당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안으로 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손님 왔남? 야 저녁에 오신 손님이구만유. 저녁상은 차려드렸남? 야 드렸시유. 여자가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사내가 부엌으로 뒤따라 나갔습니다. 내외가 뭐라 수근거리더니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이 손님 자는 척 마유. 일어나라고 해요. 박문수가 눈을 뜨는 척 했습니다. 이때 사내의 손에 새끼줄이 들려 있었습니다. 네 이놈. 이 새끼줄로 묶어서 죽여버리겠다. 사내는 새끼줄로 박문수를 친친 엮어매었습니다. 박문수는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 사내의 몸집은 몹시 크고 힘이 장사였습니다. 그러는 새에 동이 터왔습니다. 사내는 얼거맨 박문수를 꼴을 담는 큰 구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구럭을 앞마당 큰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었습니다. 박문수는 자기의 신분을 밝힐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사내가 활을 들고 나왔습니다. 박문수는 더 지체할 수 없어 외쳤습니다. 네 이놈. 나는 남행어사다. 그 말소리와 동시에 화살이 날아와 매단 구럭에 줄을 맞춰 버렸습니다. 구럭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박문수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한참 후에 박문수는 눈을 떴습니다. 사내가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정신 들었시오? 사내는 박문수를 풀어주고 다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때 방 안에 술상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손님 수고하셨시오. 내 장난이 너무 심했지요? 나는 사냥꾼이구만요. 사내는 아침을 먹고 곧장 사냥을 나간다며 떠나버렸습니다. 박문수도 서둘러 그 집을 나오면서 생각하니 지난 밤부터 일어난 일이 매우 수상하고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죽음 직전에서 살아난 원통함이 분하게 여겨졌습니다. 보은 관아에 들른 박문수는 그곳 현령을 시켜 사냥꾼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포졸들이 몰려가 사냥꾼을 잡아왔습니다. 네 이놈. 내 죄를 알렸다. 박문수가 호통을 쳤습니다. 사냥꾼이 박문수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이놈은 아무 죄도 없구만요. 죄가 있다면 지나가는 길손을 재워준 죄밖에 없구만요. 내 죄를 바른 대로 대라. 거짓말을 하면 목이 달아날 줄 알라. 이놈은 목이 달아난다? 한들 잘못이 없구만요. 아니 되겠다. 그냥 죽이지 말고 동원 앞 당산나무에 매달아라. 그런 후 내 명령을 기다려라. 포졸들이 명령에 따랐습니다. 박문수는 명궁수를 불러 50보 거리에서 사람은 쏘지 말고 매단 줄을 쏘라고 말했습니다. 명궁수가 활시위를 당겼다가 놓았습니다. 그러자 쉿 소리와 함께 줄이 끊어지고 사냥꾼이 땅에 떨어져 나뒹굴었습니다. 너를 살려준다. 너는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도 어찌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느냐? 이놈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직 모르는구만요. 사람은 잘못이 없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구만요. 박문수는 참고 있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말이 맞다. 나는 실은 산골에 홀로 있는 여자의 정조가 얼마나 지켜지는지 시험해보았다. 집에 돌아가거든 내 아내에게 내가 상을 주겠노라고 일러라. 다음날 아침 박문수는 보은관청에서 나와 사평 근처에 이르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